이주 여성의 이주 경험과 교차성에 대한 개인적 서사와 경험을 포착하는 구술사 프로젝트 Woven Thread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8일이며 장미화 씨와 함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귀하의 삶과 경험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 인터뷰의 목적은 여러분의 고유한 관점을 보존하고 다양성과 이주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진행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의 참여가 전적으로 자발적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도중 언제든지 일시 중지하거나 질문을 건너뛰거나 동의를 철회하려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개인정보와 기밀성은 당사에 중요하며 당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뷰 내용은 기록될 것이며 연구자 일반인과 공유하거나 교육 자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조건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편합니까? 네네. 이제 여러분의 경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이주, 다양성, 개인적인 경험 및 문화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억, 관점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정답이나 오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풍부한 경험을 담을 수 있도록 후속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혹시 몇 년도세요? 1982년도요. 네. 일단 한국으로 오게 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2008년도 12월에 왔고요. 네. 그때는 원래 일본에 가려고 했어요. 전공이 일본어다 보니까. 근데 일본에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비자가 안 나온 것도 있고, 남자친구도 헤어졌어 그때. 7년 사귀었는데 7년 사귀었는데 헤어져가지고 이제 여행으로 올까 왔어. 여기에 제일 쉽게 올 수 있었더라고 여기가. 그래서 왔는데, 와서 친구가 자기 외대 석사 과정 할 거라고, 같이 할 거냐고 해서 같이 석사 과정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그래도 여기서 무슨 취직하고 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남게 됐어요 저는. 네. 한국에서 새로운 문화, 생활 방식에 어떻게 적응한 것 같으세요? 특별히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저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 외대에서 공부할 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27이었거든요. 네. 27인가 28이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아르바이트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간집 짜장면 집이었는데 막 발음도 안 되고 이렇게 서빙하는 그 자체 문화도 없었고 중국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는 중국은 대학 생활 할 때도 뭐 전후배 같은 그런 게 없어요. 서열이 없어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랑 또 굳이 친해져야 하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외대 다닐 때 그 2년은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선후배 관계도 힘들었고, 교수님이랑 어떻게 친해져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선배 한 분이 그러셨어요. 너 1학기 때 왕따 했는지 알았냐고. 그래서 몰랐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때가 제일 힘들었고, 그리고는 이제 중국어 강사 일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 분을 접해가면서 조금씩 적응을 한 것 같아요. 네. 한국에 계시면서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 같은 거 경험하셨나요? 코로나나. 그렇죠. 코로나 코로나 전에 또 한 번 있었죠. 그게 뭐더라? 메르스 말고 또 한 번. 신종플루 걸렸거든요. 그때 외대 공부할 때 신종플루 걸려가지고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어 학과인데, 일본어 학과에 중국에 하나 들어왔더라 일단 유명했고, 그리고는 걔가 신종플루 걸렸더라 해서 또 유명했고, 석박사 같이 공부했었는데 그때 그 신종플루 걸렸었고, 그리고는 이제 탄핵, 그때 역사적인 거, 약간 대통령 선거 때 뭐 탄핵 그런 거 다 이제 경험을 해봤죠. 중국에는 워낙 정치가 없으니까 거의 우리들은 뭐 투표를 하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막 제가 신촌에서 근무할 때 막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님들이랑 와서 이렇게 막 연설하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목격했었고, 그리고 촛불 집회 그런 것도 이제 중국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는 그런 상황을 본 적은 있어요. 네. 지금 15년 차 되다 보니까 그런 거 본 적은 있어요. 한국 오시기 전 고향에서 젊은 시절 어릴 때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저희 집 시골이었어요. 시골이었는데 참 시골에서 몇 년 살다가 그리고는 이제 뭐 엄마 아빠가 식당 운영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모 집에 살기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엄마 아빠랑 살 때는 저희 아빠가 엄청 자상한 분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막 진짜 한 1, 2학년까지 목말 이렇게 태워서 다니고 그리고는 시골에서 살 때는 그 아빠가 우리 집에는 매일매일 아빠가 맨 처음에 일어났거든요. 엄마가 찬물에 밥하는 게 신경 쓰였나 봐요. 항상 먼저 물 데워주고. 그래서 엄마가 시골에서 몇 년 살았는데 차가운 물을 전에 된 적이 없대요. 네. 그리고는 이제 식당을 둘이 나가서 운영하시고 저는 이제 이모 집에서 살고 그랬었죠. 저는. 네. 형제는 제가 7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모 집에서 같이 살고 이모가 저희를 키운 거죠. 네. 그렇게 살아서 지금은 이제 제가 여기 와서 교화를 하고 제가 좀 자리 잡으니까 여동생이 왔고 여동생은 와서 네일 아트 샵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다 오다 보니까 엄마 아빠도 이제 여기 참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저희는. 네. 어릴 때 살던 집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어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이었는데 네. 아직도 기억나요. 그 집이 아빠가 그 동네 아저씨들 같이 지은 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가면 룸 하나가 있고 다용도실이 하나 있었고 그 룸 안에는 그 작은 그 방에 약간 방이죠. 그게 따끈따끈한 그런 방 있잖아요. 은돌방 맞아요. 은돌방 약간 기역자로 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쪽에 자고 엄마 아빠랑 동생이 저쪽에 자고 이렇게 그냥 한 방에서 생활하긴 했어요. 네. 그리고는 이제 저희 집이 마당이 엄청 넓었어요. 그래서 그 마당에 뭐 포도나무도 있었고 앵두나무인가 그것도 있었고 그래서 막 그런 기억이 좀 있었어요. 막 포도 따먹고 앵두 따먹고 아빠랑 나가가지고 막 야채 심고 하듯. 네. 그리고는 거기 시골에 이렇게 막 수도가 이렇게 물 하는 거 있잖아. 지하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엄마는 빨래하고 막 조금 그랬었죠. 그런 집이었어요. 시골 때 그죠. 혹시 종교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종교가 없어요. 네. 아마 할아버지 때는 불교라고 하긴 하는데 우리 아빠 우리 엄마부터 시작해서는 종교는 없어요. 네. 원래 중국은 종교가 없나요? 종교 뭐 불교 믿는 사람도 많으세요. 그래서 중국은 약간 한국에는 보면 부처님이 오시는 날 이렇게 따르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 절에 가는 날에 조금 많은가 봐요. 달마다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뭐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던가 하면 종교를 안 믿더라도 그 절에 가서 막 하고 그렇게 하거든. 사람이 엄청 많아요. 네, 불교를 믿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중국에는 있어요, 종교는. 고향에 있었을 때 미래의 꿈 같은 거 있으셨나요? 제 꿈이 교수였어요. 꿈이 교수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교환 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일본으로 가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를 다시 밟았거든요. 네. 근데 자꾸 제 서류가 가짜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닌데 그래서 3번이나 들어갔는데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는 합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일본은 이제 어렵다 석사는 어렵기 때문에 박사 때 와라. 근데 이제 그때 남자친구는 헤어지고 해서 뭐 석사를 어디 가나 한국 여행을 가자 해서 한국에 와서 있다가 석사를 밟은 거죠. 근데 여기서 꿈은 교수였어요. 계속 교수였는데 저희 박사쌤 한 분이 너 웃기지 않냐고 대한민국에 와서 중국 사람이 일본어 전공을 해서 박사를 하겠다 교수를 하겠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러다가 이제 방향을 틀었죠. 틀어가지고 교수는 아니지만 계속 가르치는 일을 지금까지 이제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받고 생각 좀 해봤는데 보면은 제가 꿈이 교수보다는 그냥 가르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지금도 애들이랑 가르치는 게 그냥 재미있어요. 네, 꿈 이룬 거겠죠? 그러면
다른 역할이나 성차별 같은 걸 경험하셨나요? 저희는 없었어요. 음. 저희가 장녀고 우리 집에 딸 둘이 이렇게 있긴 한데 전혀 그런 거 없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당한 건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아까 그 교수 얘기도 그렇겠지만 보면은 제가 회사원 생활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여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엄마가 돼야 되고 이렇게 아내가 돼야 되다 보니까 이제 가정도 내가 챙길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직업 그래서 교수도 좋고 프리랜서도 좋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스스로 그냥 약간 역할적으로 직업도 갖고 싶고 엄마도 되고 싶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중국에서 특히 뭐 이렇게 당하고 한 적은 없었어요. 성차별이나 그런 거. 한국에서도 그걸 아예 느낀 적은 없고요. 네. 중국에 그런 건 없었나요? 한국은 남아 선호 사상에서 네. 아무래도 아들, 특히 큰 아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이런 게 그래도 예전엔 있었는데 그런 거는 없나요? 중국은 그쵸. 저희 세대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네. 딸 가진 사람들이 시집 갈 때 돈을 받아요. 아,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막 그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받고. 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데 한국에서는 왜 결혼을 하면 이렇게 막 남자가 집 그럼 나도 집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가면 좋은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도 약간 해 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여자 쪽에서는 조금 더 남자 쪽에서 이렇게 돈을 더 주는. 그러니까 일단 결혼 전에 우리 와이프를 예쁘게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부모님께 거금을 드려요. 그거를 이제 무조건 받아가는. 그래서 그거를 얼마 받냐에 따라서 특히 시골은 그렇죠. 이 체면이 사냐 마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결혼을 잘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뉴스에 나왔을 때 막 금을 막 이렇게 막 메고 가고 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남방 쪽에 시골에 가보면. 네. 그래서 보면은 한국은 약간 장남 이런 게 있다 하면 중국에서는 그것보다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딸 가진 부모로서는 또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체면 살릴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장남 사상은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은. 네. 그리고 중국은 장남이 부모 모시는 게 아니라 차남이 모셔요. 막내가 거의 다 막내가 모셔요. 네. 특히 오리지널 한족에서는 막내들이 부모를 많이 모시더라고요. 그렇게 했어요. 혹시 고향 집에서 좋아하던 음식 있나요? 저는 매운 걸 좋아해서 네. 그냥 다 잘 먹어요. 약간 이렇게 뭐 오리나 그런 건 안 먹는데 약간 이렇게 매콤하게 하는 마라탕이나 뭐 이런 요즘에 조금 맛이 다르긴 해요 중국이랑. 네. 그런 거는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막 맵게 뭐를 이렇게 막 볶아준 음식들을 다 좋아했어요. 고향이 지역이 어디? 저희가 심양. 신양. 네네. 심양이 큰 도시고 그 안에 있는 작은 도시 설령의 개원이라는 곳이에요. 네. 심양에서 한 요즘에 운전해서 가면 한 1시간? 네. 네. 특별히 기억나거나 의미 있는 전통 음식이나 요리법 있나요? 전통 음식 만두? 네, 만두. 우리 금음 때 금음 12시에 만두를 먹어요. 새해랑 12월 30일. 그렇죠. 음력으로 음력으로 금음날. 그러니까 정소리 땡 할 때 그때 만두를 먹긴 한데 그때 막 큰 집에 모여가지고 큰엄마가 항상 그 안에다가 막 동전 집어넣고 동전 깨끗이 씻어서 집어넣고 막 싸요. 그래서 동전 씹는 사람 보이는 사람이라고 오늘. 그래서 동전 찾아 먹고 약간 그런 건 있고 근데 요리법은 제가 요리를 안 해서 요리법은 잘 몰라요. 근데 전통 음식은 그 만두나 아니면 쭝즈라고 약간 찹쌀로 만든 거 있거든요. 5월 5일 날에 먹는 거. 네. 그런 거 좀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좀 찾아 먹기는 해요. 명절이 되면. 명절 되면 좀 생각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주문해서 먹고 막 그래요. 네. 혹시 조상님 중에 가장 옛날에 사셨던 분 기억나세요? 조상님? 제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뭐 이런 분. 네. 오래 사셨던 분 계시나요? 기억나는 분? 오래 사셨던 분? 우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제 3살 때 돌아가셨긴 했는데, 네, 우리 친할아버지가 한국의 상주라는 곳인가? 상주? 네, 네, 상주. 상주 분이시래요. 경상북도 상주. 네네네. 그래서 그때 전쟁 때 이제 중국에 왔었다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역사 부분에서 관심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알바를 하면서 그분들이 물어봐요. 물어봐요. 근데 장씨네 무슨 장씨냐고. 그래서 알아봤어요. 임동장씨래요. 그러니까 선생님 한번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조상중에 유명한 사람 누구인지 아냐고. 몰라요 하니까 장희빈이래요. 진짜? 장희빈이랑 그래서 장희빈이랑 같은 장씨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장희빈이 임동장씨라 하시면서 그럼 장희빈이 이제 조상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됐죠. 한국에 사시면서 중국의 전통이나 풍습, 관습을 지키려고 노력하셨나요? 막 저도 이제 15년차 되다 보니까 막 섞여가지고 막 그렇긴 한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음식은 뭐 금음날에 만두 먹는다든가 생일날에 국수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아니 또 하나는 우리가 2월 2일 날에 머리 커트하는 날이 있어요. 음력으로 2월 2일 날은 용이 머리를 든다고 해서 이게 나이 용 머리잖아요. 이게 커트를 해주면 좋다고 해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키려고는 해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아이한테도 그런 거를 해주세요. 이제 시간 맞춰가지고 일부러 그날 예약을 잡아요. 가서 이제 그날에. 근데 장모님 음식은 잘 안 먹어서 걔는. 근데 약간 이제 걔 의지랑 상관없는 일은 약간 머리 커트 하는 거나 그런 거는 조금 지켜주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네. 너무나도 값진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더 보충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뭐 다른 말씀 더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이 이야기 좀만 해주세요. 우리 아이요? 아까 처음 인터뷰에서 네네. 나눴던 이야기 여기서 태어나고 네네. 장모님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6세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이제 그 조건이 되다 보니까 귀화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일단은 내려왔어요. 귀화 허가가 내려왔는데 장모니가 장모니 태어났어요 그때. 근데 중국에 알아보니까 이중국적은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일단 한쪽을 포기해야 되고 장모니가 중국 국적을 올라갈 조건이 엄마 아빠가 무조건 중국인.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장모니를 중국 국적에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귀화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생각이었어요. 그냥 얘가 나중에 커서 그래도 그러니까 일종의 존중인 거죠. 자식이지만 네가 선택을 해라. 국적 2개를. 그래서 중국 갖고 싶다? 그럼 계속 그대로 놔는 거고 아니 엄마 나는 한국 할 거야 하면 또 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이제 제 생각대로 그냥 한국을 확 해버리면 중국에 못 들어가니까 국적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직까지는 후회는 없어요. 그렇게 한 데에 대해서 후회는 없는데 약간 요즘에 이 아이가 혼란이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나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노래할 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배웠는데 또 주변에 또 누나 말 들어보니까 또 자기는 중국 사람이래요. 그래서 엄마 나는 중국이야 한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를 한두 마디로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말을 이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해준 거죠. 엄마 아빠 여기서 이렇게 만났고 원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엄마가 귀화를 해서 한국이 되었는데 너는 국적은 중국인데 여기서 태어나고 살기 때문에 너도 한국 사람이야 라고 얘기는 해줘요. 아이가 국적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맞아 이렇게 얘기는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저랑 비슷한 나이들 엄마들 똑같은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혼란이 올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 외국인 등록증을 보면 예를 들면 장모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파벳으로 중국 발음이 쭈앙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서류할 때도 불편하고 선생님이 이름 부를 때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출입국 사무소에서 그 밑에 한글 이름을 기재를 해요. 이제는. 네, 그래서 이제 이장원도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좋아지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 혼란은 불가피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다행히 이제 제가 사는 그곳에는 보면 중국인도 있고 막 좀 여러 분 많으셔가지고 다문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작을 해주시는가 봐요, 어린이집에서도. 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정원이도 이제 수능 끝나고 대학 저는 제 욕심에 또 혹시나 외국인 전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대학 갈 때 조금 쉽게 가라고. 그래서 이제 나도 그래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이제 얘가 또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남겨두고 싶기는 해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그 귀화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한국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훨씬 뭐 한국에서 생활하시기는 편한가요? 훨씬 남편분은 중국 국적. 국적이시고. 네. 남편도 제 덕분에 많이 편합니다. 아, 많이 편한데 그건 있어요. 그 1년에 한 번씩 연정을 해야 돼요. 그럼 중국을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여기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신랑이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그럼 네가 나랑 삐지면 연장을 안 해주냐?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럼 못해요. 그분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보통 한국 분하고 결혼하신 외국 여성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 이혼이나 뭐 그렇죠. 별거나 이런 거 맞아요. 하는 것도 되게 좀 힘들어하시는 맞아요. 분들, 그게 근데 여기 거꾸로 어쨌든 선생님은 어쨌든 한국으로 기여를 하셨고 남편은 아직 중국 네. 국적이시니까 그런 네.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약간 서포트 비슷하게 그렇죠. 지원을 그리고 해줘야 제가 꼭 이렇게 사인을 사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1년씩 하다가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아기도 있다고 막 어필을 했어요. 그러니까 2년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랑이 그것도 귀찮다고 자꾸 농담으로 내가 니를 너 눈치 보고 살아야 된다면서 그래서 이제 임수권 신청을 할 거예요, 신랑도. 네,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저희는. 남편분은 여기서 몇 년이나 사셨어요? 남편이 저랑 똑같은 2008년도에 왔어요. 15년 차. 네, 15년 차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여기서 뭐 공부를 하셨나요? 일을 하고 아니요. 계셨나요? 신랑은 학벌이 없어요. 신랑 학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났을 때 너무 싫었어요. 저는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난 무조건 박사랑 결혼한다 이랬거든요. 내가 학벌이 있는데 생각하면서. 근데 안 맞더라고요. 안 맞고, 예. 그래서 신랑을 만났는데 저희 집 어르신들, 뭐 이모, 고모들 말로는 얘는 학벌만 나보다 못하는데 다 니보다 낫다 해가지고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신랑은 진짜 학벌이 없어요. 네, 학벌이 없어요. 힘든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신랑이. 네. 근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결혼한 지 거의 10년인데 그냥 그대로예요. 변함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정서도 안정적이라서 네. 소리도 안 지르고, 네. 아들도 아빠보다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해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아주 만족해서 살고 있어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잘 천생연분이신 거예요. 제가 한 가지라도 나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학벌이 낮잖아요. 장미화님, 본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인터뷰에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는 미래 우리 세대들이 한국 내 이주와 다양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존될 것입니다. 장미화님의 통찰력과 특별한 관점을 기록에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